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에서의 운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운동이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라는, 즉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힘을 줘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운동이지만, 과학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가 운동할 때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때 물체의 빠르기, 즉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운동의 경우,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였는지 평균 속력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표현과 과학에서의 운동이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로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일 때죠? 네, 건강을 위해 힘을 써서 몸을 움직일 때 주로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영을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또는 축구를 하는 등등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의 운동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과학에서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에만 운동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했을 때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타자가 공을 배트로 탁 하고 맞춘 뒤에 달려나갑니다. 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했으니 운동입니다. 그런데 1루에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죠. 과학에서는 이런 경우,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에는 과학에서의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에서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화면에 제시된 3장의 사진 중에서 과학에서의 운동이 아닌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택하셨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운동은 과학에서의 운동일까요? 자, 시간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물체의 위치가 변합니다. 과학에서의 운동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과학에서의 운동이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할 때는 운동이고요. 자, 이 경우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져서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운동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를 운동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을 때는 과학에서의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물체를 운동시킬 텐데, 자, 2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1번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2번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운동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번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 2번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죠. 방향은 같았는데 운동하는 빠르기가 달랐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운동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의 경우 무엇이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만일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빠르기로 움직이는지도 여러분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물체가 운동할 때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물체가 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빠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죠? 몇 초에 달리나요? 자, 똑같은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과 15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예, 같은 거리라면 시간이 더 짧을수록 속력은 빠릅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과 속력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1초 동안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이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빠른가요? 네, 더 많이 이동한 사람, 더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이라면 이동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어떤 걸 알고 있으세요? 네, 미터도 있고요. 킬로미터도 있고요. 센티미터도 있습니다.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초도 있고 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있겠죠. 주로 우리가 속력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미터 매 초와 킬로미터 매 시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5미터 매 초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것은 1초에 5m를 이동하는 정도의 빠르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속력, 이동 거리, 걸린 시간 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문제에서는 200km를 2시간에 달리는 고속버스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걸린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고요. 이동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그렇죠. 200km이죠. 이 값들을 속력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시간분의 200km.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100km 매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m 매 초의 속력으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속력 공식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동한 거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속력 공식에서 식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동 거리는 분모에 있는 걸린 시간을 속력적으로 이동을 할 때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되죠. 자, 속력은 2m 매 초, 그리고 걸린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m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100m